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처음엔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벌써 4번의 계절이 지났네요. 아픔은 있었지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그 끝이 이혼이라고 해도 후회는 없어요. 결혼 생활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평범했어요. 맞벌이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비록 외동아들인 남편의 일이라면 득달같이 구는 시모의 치맛바람이 버거울 때도 있긴 했지만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어서 참을 만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진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동기들은 거의 다 과장 딱지를 떼고 승진을 했다고들 하는데 남편만 여전히 과장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해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가 처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기죽는 일 없도록 남편의 뜻에 맞춰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해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마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풀어내듯 짜증을 내는 것도 모자라 막말을 할 때도 있었죠. 와이셔츠 안 다렸어? 이게 뭐야? 다 구겨졌잖아. 와이셔츠는 당신이 관리한다고 손대지 말라며. 스타일러 돌리고 세탁소 맡길 거라고 했었잖아.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신경을 끄면 어떡해. 이것 봐. 요즘 바빠서 신경 못 썼더니 오늘 입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럴 땐 당신이라도 잘 챙겼어야지. 나는 이때껏 당신이 워낙 잘 챙기니까 신경을 안 썼지.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옷장 한번 열어봐. 거기에 당신 입던 셔츠 몇 개 있으니까 오늘만 거기에서 골라 입어. 그렇지 않아도 만년과장이라고 무시당하고 압박 들어오는데 옷까지 후줄근하게 입고 가야겠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신경을 쓰면 귀찮다고 난리고 신경을 끄면 또 그것대로 트집을 잡아서 난리였죠. 이런 식으로 제 잘못이 아닌 일들로 질책을 받을 때면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남편이란 걸 알기에 그 심정을 이해하고 참아주려고 했네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모처럼 아무런 일도 없어 집에서 쉬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잠은 깼지만 몸이 무거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일인지 일찍 깬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재촉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얼른 일어나서 씻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샤워 같은 건 하지 말고 양치랑 세수만 하고 나와. 왜? 어디 가는데? 늦었으니까 가면서 이야기해줄게. 옷도 차려입을 필요 없고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으면 돼. 빨리 서둘러. 왜 이래 진짜. 어딜 가는지 말을 해줘야 맞춰서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입고 가면 돼. 어차피 옷 더러워질 거니까. 어찌나 상화인지 영문도 모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간단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고 가는 내내 어딜 가는 것인지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엄한 곳에 데리고 갈까 싶어 잠자코 있었더니 남편은 다른 곳도 아닌 직장 상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절인 배추와 무가 거실 한가득 준비된 집으로 말이에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은 여자라면서 그것도 몰라? 김장을 준비해놓은 거잖아. 오늘 사모님이 김장하신다길래
우리도 같이 하고 김치도 얻어갈 겸 온 거니까 실력 발휘 좀 해봐. 제정신이야? 오려면 당신이 나오지 왜 나까지 데리고 온 거야? 나 불편하단 말이야. 이번에 나 진짜 진급해야 하는 거 알지? 내 앞으로의 운명은 오늘 당신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나 이제 과장 그만하고 싶어. 응? 황당했죠. 김장이 보통 일도 아니고 절인 김치와 무 양도 꽤 많은 터라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좋게 좋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노력했네요. 혼자 하는 김장보단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고생 좀 하고 김치 좀 나눠 가지면 된다고 말이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그 집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더군요. 그 상황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인이 저를 일방적으로 부려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저기 양념 만들 재료 다 준비해 놓았고 웬만한 주방용품 다 꺼내놨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가져다 쓰면 돼요. 아, 우리 집은 액젓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참고하세요. 양념소 완성되면 나한테 먼저 맛부터 보여주고요.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김치 맛에 예민해서 내가 중간중간 맛봐야 돼. 그러면 수고 좀 해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일을 다 시킨 여자는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이것저것 부려먹기 시작했죠. 성질 같아서는 고춧가루를 집 거실에 확 다 부어버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니 늦은 저녁이 되었고 혼자 고생하며 만든 김장김치는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고단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일단 쉬려고 했는데 남편이 실실 웃으며 성질을 건드리더군요. 당신 오늘 보니까 진짜 일 잘하더라.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김장만 하는데 난 무슨 김장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왜 화장실 한 번을 마음 편히 못 갔는데 허리 좀 펴려고 하면 이거 해라. 또 좀 움직이려고 하면 저거 해라. 사람 쉴 시간도 없이 부려먹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그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당신이라도 날 좀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곳에 데리고 간 거야? 종노릇은 당신이나 하지 왜 나까지 그런 취급을 받게 하냐고. 종노릇이라니. 그냥 좀 일손 보태준 거지. 오늘 당신이랑 나랑 가서 눈도장 제대로 찍었으니까 승진 심사에서도 입김 좀 넣어줄 거야.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야 당신 앞날도 꽃이 필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제 표정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썩어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남편은 끝까지 분위기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웃음이 나와? 이제 승진이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내가 웃어야지 울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왜 자꾸 화를 내? 당신은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야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당신은 당신 실력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꼭 이렇게 종로로까지 해야만 회사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눈도장을 찍자는 거지. 마침 우리도 김장해야 했으니까 가서 일도 돕고 김장도 얻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이 마누라 혼자 일하는 건 구경만 하고 고생 또 고생해서 만든 김치는 그 집 냉장고에 다 넣어주고 왔어? 그건 일손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이 마누라 팔아서 직장 상사한테 눈도장 찍은 것 뿐이라고. 그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은 웃음기를 싹 없앤 얼굴을 하곤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저보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오늘 힘들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꼭 그런 식으로 날 못난 사람 만들어야 속이 편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당신까지 데리고 가서 그랬겠냐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기껏 오늘 하루 희생한 걸로 내가 승진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도움도 도움 나름이어야지. 이런 짓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진급이라면 그냥 포기해. 그리고 다신 이런 일로 날 이용하지도 마. 불쾌하니까. 포기하라니. 당신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말 할 수가 있어? 날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할 일이야? 난 싫어.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짓은 호의가 아니라 아부이고 그 아부를 떨면서 진급을 바라는 점이 너무 한심해.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이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진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라는 그 말이야. 이런 일 당신 회사에서 알려지면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얼굴이나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찝찝한 짓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고 한들 그 결과가 마음 편할 줄 아냐고. 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럴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하란 말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다른 여자들은 남편 앞날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콧대 높게 구는 거야? 그까짓 일 좀 해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는 큰일이니까 앞으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예민하게 구는 것도 더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말이야. 남편의 바닥을 엿본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남편에 대한 배려를 더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늘 열심히 하던 남편에게 조금 있던 존경심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의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마음이었는데 시모가 찾아와 불을 지피기 시작하더군요. 너 그까지 김장이 뭐라고 내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 네 한 몸 살인다고 유난 떨다가 내 아들 앞길 망치면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방해까지 할 셈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소리를 듣는데 남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에다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의 모습과 똑 닮아 있었거든요. 제 앞길 본인이 못 뚫고 나가는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세요? 회사 일은 회사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왜 밖에서까지 몸으로 아부를 떨어야 해요? 본인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 선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능력 없는 놈으로 만들어? 설사 내 아들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네가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지금 너 하는 꼴을 보니 왜 내 아들이 이때껏 과정에서 머물렀는지 알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사건건 옳은 소리만 하면서 방해를 하니 내 아들이 회사에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전 앞으로 그런 곳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기 싫으니까 정 아들이 돕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가서 도우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까진 일 100번 1000번 웃으면서 할 수 있다. 네, 참 잘 됐네요. 앞으로 몇 번이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머님께 연락할 테니까 직접 가서 아들 앞길 잘 닦아주시라고요. 이렇게 시모는 앙심을 한가득 품고 돌아갔고 그 후 틈만 나면 쓸데없는 이유를 들어 단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사이도 틀어졌고 더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상태라 무슨 말을 하든지 크게 상처가 되거나 앙금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앙금이 남았는지 말도 제대로 걸지 않던 남편이 말이에요. 여보, 오늘 5시에 마치는 날이지? 그런데 왜?
오늘 마치면 바로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서 그때 김장했던 그 집으로 좀 와. 메뉴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메뉴에 맞춰서 넉넉히 10인분 정도 장 봐오면 돼. 손님들 7시까지 온다고 하니까 빨리 장 봐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봐. 다신 종노릇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듯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던 말과 함께 말이죠. 남편에게 온 문자를 그대로 시모에게 보내곤 주소까지 보내주며 10인분이라는 것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곤 휴대전화를 끄고 집으로 곧장 돌아왔어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밤 10시는 넘었던 늦은 시간이었죠. 많이 지쳐 보이던 남편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땅심지를 켜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당신 보고 오라고 했지 언제 우리 엄마를 보내라고 했어? 오기 싫으면 그냥 못 온다고 하면 되지. 그런 곳에 우리 엄마를 보내면 어떡해? 갑자기 엄마가 와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는 줄이나 알아? 내가 저번부터 싫다고도 했고 안 간다고도 했잖아. 이런 나와는 달리 어머님은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하시길래 어머님 보낸 건데 뭐가 곤란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곤란했으면 어머님도 그냥 돌려보냈으면 됐잖아. 엄마까지 돌아가면 음식은 누가 해? 내가 당신 온다고 큰소리쳐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당신 때문에 오늘 몇 사람이 고생한 줄이나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몸살 나게 생겼다고. 모셔다 드리는데 계속 앓는 소리까지 내고 내려서는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부축까지 해줬단 말이야. 내 입장은 또 어떻고. 잘 보이려고 내가 돕는다고 했던 건데 잘 보이기는커녕 그런 일에 엄마까지 불렀다고 내 이미지만 바닥치게 생겼다고. 남편은 시모가 그 많은 음식을 혼자 하느라 몸살이 난 것보다 자신이 오늘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가 더 큰 문제라는 듯 말하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생각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 얄밉게 굴던 시모가 다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 돕느라 몸살까지 났다는데 그 와중에 당신 입장이 신경이 쓰여?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 대단해. 몸 아픈 거야 병원 가면 되지만 내 입장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 사람 편견이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내일 출근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길을 흐르기만 해. 나 진짜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난 지금 당신을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시간에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하겠다고 한 적 있어? 아니면 당신이 그딴 짓거리 하는 거에 협조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 난 한 번도 당신한테 그런 비슷한 말조차 한 적이 없어. 오늘 일 돕겠다고 혼자 약속 다 잡은 것도 당신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다 하겠다고 한 것도 어머님이야. 난 당신이 저지른 일에 어머님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준 것뿐이라고. 그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이딴 소리나 들어야 하는 건데? 부부 사이에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물며 오늘 일은 내 회사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중요한 일이잖아. 사전에 상의를 했든 말든 당신이 싫어하는 상황이든 말든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지. 날 위한 일이니까. 그게 왜 당연한 일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도 내 입장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는 건 부탁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날 괴롭히는 일이라고.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앞으로도 내 입장, 내 회사 생활은 다 무시하고 당신이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나 대신 어머님 보낼게. 어머님은 100번, 1000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연거 후 일어나는 비슷한 일로 인해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는 확실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그딴 부탁은 더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실망해버린 마음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고 남편도 화해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처럼 서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집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빼곤 전혀 불편함 없는 생활이었네요. 모든 집안 살림은 딱 제 몫만 하면 되니 오히려 더 여유로운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데 남편이 갑자기 잘 대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지금 족발 시킨 건데 당신도 먹을 거지? 당신 족발 좋아하잖아. 내가 그렇게 족발 시켜 먹자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거야?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네. 하여튼 지금 시킬 거니까 당신도 따로 저녁 준비하지 말고 너랑 같이 먹자. 갑자기 변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제 옷도 다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시켜도 하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스스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인간이 전혀 아닌데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오늘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약속 있어?